안녕하세요. 저는 코어 AI 코리아 전상호입니다. 오늘 디지털 휴먼 상담 플랫폼과 AI 컨택센터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대화형 AI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대화형 AI 도입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석세스 크리테리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화형 AI 솔루션 도입 검토 시 확인해야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 MZ세대가 주요한 소비 주체로 부상하면서 고객의 기대가 과거의 소비자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객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채널 또는 디바이스로 획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고객들은 예를 들면은 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 주문 상태 확인이라든가 환불, 반품 등과 같은 간단한 문의에 대해서는 셀프 서비스 또는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점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잔액 조회, 계좌 조회, 계좌 이체 이런 것들 같은 업무를 모바일이나 웹과 같은 디지털 채널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단순 서비스 영역의 경우에는 디지털 채널 사용률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 중 여전히 웹사이트는 가장 인기 있는 채널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바일 웹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모바일 앱 사용 증가에 따라서 챗봇의 사용률도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간단한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고객들의 디지털 채널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하지만 복잡한 내용의 문의, 즉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다던가 상품 판매를 관련된 상담을 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화나 대면 채널 비중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일 수도 있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 정의를 하고 가고 싶은데요. 고객 경험은 소비자들이 기업 또는 브랜드와 인터랙트 하면서 느끼는 나쁜 인식 또는 좋은 인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트렌드로 인해서 CX 혁신 노력이 가속화돼야 된다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회사는 콤캐스트라고 이제 유명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이 콤캐스트보다 3배 이상의 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이퍼 어뎨션이 고객 충성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가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택시당 이동 평균 횟수가 6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의 변화로 인해서 인재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를 제치고 가장 큰 인력 시장의 주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고객 경험을 만들고 이후에 이것이 자사의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요. 실제로 고객 경험 향상과 매출 증가 간의 영향도에 대해서는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량화할 수 있는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CX 인덱스 스코어가 한 포인트씩 증가할 때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측정 방식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3월, 4월경부터 좀 심각한 상황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 기대 측면에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인터랙션이
주를 이루게 됐고요. 그래서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고객들은 기업들과의 인터랙션 중에 85%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경험 제공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주요 혁신 이니셔티브는 크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객 경험, 옴니 채널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이 엄청나게 가속화됐습니다. 아울러 고객 경험과 옴니 채널 커뮤니케이션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10년 정도 앞당긴 것 같다, 20년 앞당긴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 채널 사용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택센터에 인입되는 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 직원들 간의 메시징 플랫폼, 슬랙이라든가 MS 팀스라든가 시스코 팀스 같은 이런 메시징 플랫폼의 활용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챗봇 사용률 역시도 대외 고객 서비스용 또는 내부 직원용 서비스로 해서 굉장히 사용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고객 문의도 굉장히 급증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객들의 디지털 채널 사용이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기대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고객들은 과거보다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구매 패턴이라든가 과거 상담 이력이라든가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기업이 알아서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오퍼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AI를 통해서 고객 인터랙션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FAQ 데이터라든가 백엔드 시스템 내 트랜잭션 정보 또는 CRM 내에 있는 고객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 소스와 매끄러운 통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발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나 자연어 이해 엔진을 학습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만 작성하더라도 각각의 채널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날짜를 선택하는 캘린더 또는 목록을 선택하는 템플릿, 예를 들면 캐러셀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트를 선택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직관적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리치 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개 채널만 가지고 고객과 인터랙션을 처리하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 경험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구독을 취소하고 싶다라든가 주문 상품을 취소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음성봇이나 음성봇한테 말을 했을 때 구독 해지 처리를 할 때 어떤 경우는 이제 고객의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성 채널보다는 채팅이 사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들을 반영을 해서 비즈니스 룰을 정하고 해당 인터랙션이 적절하게 다른 채널로 전환되는 기능에 대한 구현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챗봇 채널로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상담사로 연결을 하던가 이런 유기적인 어떤 채널의 연결 또는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랙션이 다른 채널로 연결됐을 때 컨텍스트를 전달해서 고객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챗봇 또는 음성봇에서 AS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고객이 새로운 상품 주문 시에 카드 할인 혜택이 어떻게 돼요? 라는 형태의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인터랙션은 예를 들어 비즈니스 룰상 상담사한테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담사한테 이관이 되겠죠. 그러면 상담사한테 이관이 됐을 때는 앞서 챗봇과 고객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상담원한테 한꺼번에 함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담사가 고객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과 챗봇 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매끄럽게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컨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고객사들이나 BPO 업체들하고 제가 미팅을 해보면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어려움이 신규 상담사 채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상담사 이탈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또한 상담사 생산성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상담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임금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고객 불만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내부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적절한 답변을 찾아야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따라서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면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사가 처리하는 트랜잭션 중에서 고객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고객 문의의 해결 용이성, 제품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컨택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처리를 보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지식관리 시스템이 됐건 아니면 CRM, 기관계 시스템에서 고객 문의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 상담하고 나서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입력을 하는 후처리 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형 AI가 활용이 돼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발화를 NLU 엔진이 인식하고 적절한 채널로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자동화가 가능한 상담 업무는 챗봇, 즉 디지털 비서를 통해서 처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음성 상담사 또는 채팅 상담사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터랙션 개인화입니다. 상담사에게 인터랙션이 연결되었을 때 즉시 CRM 시스템에서 해당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상담사에게 보여줘서 상담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객 문의사항의 의도를 대화형 AI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상담사에게 답변과 지식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상담사 가이드인데요. 고객과 대화 중에 특정 상담 절차를 상담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규 자동차 대출하고 싶어, 신차 대출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대화형 AI가 신차 대출이라고 하는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차 대출에 대한 상담 절차를 상담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신차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고객이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 대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등등의 절차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에이전트 어시스트가 빠짐없이 상담사에게 순서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자동화해 주는 건데요. 에이전트 어시스트가 상담 중에 상담사에게 필요한 정보 조회와 같은 업무들을 고객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상담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들로 그 상담사를 에이전트가 지원함으로써 상담사들이 정말 모든 상담사들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슈퍼 에이전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코어 AI의 스마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AI 네이티브 컨택 센터 솔루션을 활용해서 상담사들이 고객 문의에 보다 능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담사 업무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AH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First Call Resolution이라고 하는 첫 콜 해결률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은 효과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e best contact centers have problems. Long hold and wait times, silos between voice and digital teams, antiquated technology, and a lackluster customer experience cause negative impacts to your bottom lin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Core.ai created Smart Assist, the world's first and only AI-native experience-optimized contact center solution. Smart Assist empowers modern-day contact centers to deliver an optimized customer and agent experience, intelligently resolving customers' issues via voice and digital channels. Leverage Core.ai's industry-leading conversational AI to optimize customer experiences and deliver extraordinary business outcomes. Intelligently orchestrate customer requests on their preferred channels or escalate to a live agent. Empower your agents with a full-service agent desktop and Agent Assist, an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 to support your agents. Built with flexibility in mind, implement Smart Assist in a way that fits your business needs. Avoid dependency on legacy IVR systems that often lead to long wait times and poor customer experience. Augment intelligence in your contact center with Smart Assist, an AI-native contact center as a service solution. Leverage smart routing and conversational AI capabilities to elevate and enhance customer experience.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by 25%, reduce operating costs by 30%, and achieve 5x faster service delivery. Get started in as little as 24 hours. Ready to completely transform your contact center with AI-first capabilities? Visit us to redefine your contact center from pain to gain with Smart Assist today.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이제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과 어떤 기능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스마트 어시스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관적인 UI에서 노코드 기반으로 대화형 IVR 플로우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사가 단일 화면에서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채팅 상담, 이메일 상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 어시스트가 고객과 상담 중에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답변을 제시해주고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추천해줍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신입 상담사가 업무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신입 상담사든 경력 상담사든 동일한 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또한 에이전트 어시스트를 활용하게 되면 신입 상담사 교육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담사 온보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CRM 시스템 또는 티켓팅 시스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과의 원활한 매끄러운 인티그레이션입니다. CRM과 같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 상담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이 에이전트 데스크탑 화면에 임베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서 상담사는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싱글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는 기존의 CTI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라우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저희 스마트 어시스트는 고객의 발화 의도에 기반해서 상담사의 스킬이라든가 숙련도와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드밴스드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기능인데요. 상담사한테 전환된 인터랙션이 몇 개인지 또는 디지털 채널에서 단순 자동화 처리된 인터랙션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컨택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대화형 AI가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는 대화형 AI를 도입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리라든가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에서는 개인화된 추천을 해주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늘상 같이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AI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는 AI를 적용해야 하는 방법과 어디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봉은 아닌데요. 엔터프라이즈 지능형 가상비서 솔루션에 적용되는 AI는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이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AI 솔루션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비즈니스 과제와 AI가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시기 전에 먼저 기업 전체 업무를 폭넓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솔루션은 인간을 모방한 인텔리전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입력이나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 또는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화형 AI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화형 AI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람을 최대한 모방하는 그런 대화를 제공하고요. 챗봇이나 챗봇, 가상비서, 지능형 가상비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어 정의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용어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용어에 대한 정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구매하시는 도구라든가 또는 개발 중인 솔루션의 이면에 있는 가치와 기술인데요.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은 봇이나 챗봇은 단순한 하나 또는 여러 작업들을 관리하는 기능만 제공을 하는데 AI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들이고요. 특정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낮은 지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상비서나 지능형 가상비서는 자연어 이해 그리고 기타 다른 AI 도구를 사용해서 고객 또는 직원과의 보다 나은 인터랙션을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형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에버딘이라는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은 지능형 가상비서를 도입한 기업들은 92% 정도 고객 불만이 감소됐고요.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고객 만족도가 33%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때 전사 차원에서 이런 인텔리전트 가상비서, 대화형 AI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능형 가상비서 솔루션의 가장 큰 이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네핏이 되는 비용 절감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형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영역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화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AI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대화형 AI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재 FAQ 데이터라든가 날리지 베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형 AI를 도입하고 나서 성공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석세스 크리테리아를 반드시 정의를 하고 도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매트릭을 설정을 먼저 해야지 구축 후에 지속적으로 대화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를 구현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해당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인터랙션이 상담사한테 전달이 됐을 때 봇과 사용자 간의 대화 내용이 함께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대화형 AI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를 위해서 지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화형 AI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대화형 AI 성공 측정 지표들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대화형 AI를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 수라든가 신규로 늘어난 사용자라든가 재방문,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재방문 사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대화형 AI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세컨더리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슈가 해결되는 비율, 의도 식별 비율이라든가 응답 시간 지표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대화형 AI를 운영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지표는 컨테인먼트 레이트라는 겁니다. 컨테인먼트 레이트는 사용자가 대화형 AI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슈가 해결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세션에 사실 이제 오늘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컨택센터에 전화해서 IVR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아마도 그 IVR의 컨테인먼트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한 3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 전화하시게 되면 대부분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서 대화형 AI를 구축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되는 지표가 그래서 이 컨테인먼트 레이트인 겁니다. 대화형 AI가 답변을 못해서 사용자가 상담원 연결을 요청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테인먼트 레이트를 높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그 컨테인먼트 레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화형 AI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한번 구축해 놓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고객들의 대화형 AI와 그 대화형 AI의 여정을 검토하면서 대화 시나리오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형 AI를 도입하실 때 어떤 기능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채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비선형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NLU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 기능을 가지고 사용자 발화를 잘 이해하고 학습이 용이한 NLU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업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노코드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나 업종에 대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대화형 AI 솔루션을 도입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에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코드 기반으로 대화형 플로우를 만들고 NLP를 쉽게 학습시키는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전문 업체한테 개발이나 운영 부분에 아웃소싱을 맡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지 관리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종별, 업무별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HR이라든가 IT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템플릿들을 제공하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 대화형 AI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업들의 에포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술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에 집중하고 해결하는데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